저번에 예고한 대로 원래 제가 이 귀에 관해서는 이연료법으로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건 아마 인터넷 같은 데도 잘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고, 그리고 앞에서 카테고리를 한번 이연료법에서 찾아보시면은 거기에도 진단하는 기본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 이열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이 진단법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면은 척추와 관련된 거죠. 척추 라인이라고 이제 보통 이침에서는 이열요법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척추에 해당하죠. 이렇게 여기가 머리에 해당합니다. 머리. 그 다음에 경추, 흉추, 요추, 청골, 다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귀에서는. 저는 그래요. 귀를 참 많이 이제 응용은 합니다. 바로 딱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딱 대했을 때 바로 먼저 보이는 것이 귀이기 때문에 귀가 보기가 쉽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은 귀의 형태를 보기도 하겠죠. 색깔도 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귀 진단에서 이제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전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임상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들, 진단을 할 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보겠지만 형태도 보는 거죠. 뭐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귀가 붉다, 뭐 그러면은 심혈관계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도 하는데, 원래 귀는요 좀 차요. 원래 찬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귀가 이제 이 붉고 열이 나는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장기관에 염증이 많다든가 그래서 이제 쏙열이 차올라 올 때도 이 귀 테두리 부분이 많이 붉어 있다든가, 또 심지어는 계속 열이 올라오다 보면은 이 테두리 부분이 이제 약간 검은 빛이 나는 정도로 짙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참고를 해야 되겠죠. 원래는 여기가 이제 간 1.2점, 그래서 이제 간양 그래서 이제 간 쪽에 열을 뺀다, 또는 속에서 열이 막 이제 머리 위로 오를 때 열 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열 빼는 데는 귀신 같아요. 여기를 사열을 하는데, 어떤 분은 콕콕 끝 짜주고 끝 안 돼요. 그렇게는. 여기서부터 촘촘하게 여러 번 찌른 뒤에 쭉쭉 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시커멓게 처음에는 방열이 되기도 하고, 여기 생각보다도 많은 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이 싹 꺼지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죠. 특히나 이제 감기 몸살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좀 심하죠. 자, 그런 거 빼고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인관계를 하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의 어떤 성격적인 면, 유심적인 면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솔직히 이 귀가 정확도를 많이
줘요. 예. 귀가 이제 이런 귀가 있죠. 저같이 이렇게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돌출 이런 귀가 아니고 또 이렇게 뒤집어진 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귀인데 이렇게 뒤집어진 귀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서 가운데 척추 라인이 탁 붉어진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성격 되게 급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향적이고 오막기 있죠. 예,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소심하고 꼼꼼해요. 예,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게 귀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귀가 유난히 작은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작으면서 이런 사람들 오막기 예, 굉장히 소심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척추예요. 척추. 이 뼈가 이 귀에서 이 척추 라인이 완만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귀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활처럼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특정한 부위가 또 팍 꺾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경추 부분, 요런 부대 이런 데가 꺾여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지죠. 이게 원만하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고 여기는 얇은데 여기는 유난히 넓게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게 다 병변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경추 부분이 이렇게 완만하게 오다 팍 꺾인 경우에는 이제 목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요 정도 부위에서 꺾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와서 꺾인 경우가 있고 달라요. 또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요런 부위가 붉게 충혈이 되거나 아니면은 검게 변색이 되어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 특정한 부위에 해당되는 경추뼈를 찾으면 거의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목뼈를 눌러본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외과적인 부분은 그냥 보세요. 이열진단법에 다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척추뼈에서는 전부 신경이 빠져나오죠. 나와서 어디로 가요? 장기로 들어갑니다. 장기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부분, 귀에서 특정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흉추가 어떤 식으로 휘어져 있다, 경추가 휘어져 있다에 따라서 특히나 이 경추 부분은 우리 장기 중에서 어디하고 많이 연관이 있냐면은 갑상선입니다. 예, 갑상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진단하기가 되게 좋은 장소가 그래서 여기 갑상선 점도 있어요. 경추. 예, 바로 이 경추뼈로 진단하는 방법이고 흉추 같은 경우는 거의가 뭐예요?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흉추의 특정 부위를 잘 찾아서 아 이건 흉추 몇 번 정도에 해당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 부위에 해당되는 척추와 내장기관과의 관계에서 신경, 교감신경이든 교감신경이 되겠죠. 교감신경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해당 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이 귀 진단을 그냥 귀 자체에서 예, 어디가 휘었으니까 흉추뼈가 안 좋으네요. 그러면 흉추가 휘었다고 쳐요. 등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장기관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흉추를 갖다가 자극을 주면은 내장기관도 좋아지나요?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귀를 응용을 하시려면은 예를 들어서 위점이 있다. 그러면 소화기가 안 좋아서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티침을 붙인다든가 사열을 한다든가 티침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흉추 부위도 같이 해주는 게 맞겠죠. 예. 이 단순하게 보면은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요통이라든가 그런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유침을 한다든가 티침을 붙여서 유침한다든가 이열봉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석을 쓴다든가 이렇게들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진단에 응용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소화기나 이런 거는 채침을 하시는 분들은 채침법을 쓰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사음침 하시는 분들은 또 위전격이든 비전격을 쓰시겠죠. 간전격도 쓰실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 척추의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해서 내장 기관의 문제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추 부분이든 여기 자궁이나 이런데 또 이런 부분 난소라든가 또 뭐 생식기나 남자 같으면 이제 어쨌든 그 생식기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해당될 때도 골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추 부분을 참고하시란 뜻이에요. 또 골반이나 요추에 문제가 생기면요, 생식기에도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귀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 자체만 가지고서 이석을 쓴다든가 티침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침을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겠다. 글쎄요. 그걸로 해결된다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이 귀를 응용하고 같이 해온 지가 20년 가까이가 다 돼 가는데, 그리고 아마 귀사열이라든가 제가 쓰는 귀사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상상을 못 합니다. 예. 이침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귀 사열을 하면서요, 이 사열기 가지고 귀를 사열을 하면서 전신 사열을 하면서 어혈을 갖다가 끄집어낼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요. 귀 사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냥 쿵쿵쿵쿵쿵쿵 몇 번 찔러 좀 여러 번 또 찌르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피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에서요, 정말 어혈 덩어리가, 예,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그래서 귀 전신 사열을 할 때 제대로 하게 되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야 귀를 통해서 속된 말로 해서 내장기관과 소통을 시키는 그런 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 뿌리를 고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정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연락처 있으니까. 예. 한 20년 동안 해보시면 알아요. 다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귀하고 뇌하고의 관계를 할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오늘은 척추 쪽이니까요. 다만 진단하는 데 있어서만큼은요, 귀를 응용하는 것은 정말 욕이 납니다. 예. 뭐 맥진도 제대로 못하고 복진도 제대로 못하겠고, 그리고 앞진이나 경락 진단도 제대로 못하겠다. 자신 없으면 귀만 해도 많이 도움이 돼요. 예. 근데 정말 귀로서 사람 관리를 할 때는 보조요법으로 쓰셔야 돼요. 보조요법으로서는 정말 탁월합니다.
병행을 했을 때 예, 탁월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데 사람 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락체계라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동양의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밑바탕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 우주,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지구, 이것을 대우주라고 친다면 인간은 그 대우주의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 기운, 외기와 내기, 인간이 가진 내기, 인간이 가진 내부의 기운을 조절해서 이게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음양과 오행의 음양의 작용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행의 작용에 상생상극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장되고 또는 유지되고 복구되고 하여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갖다 공급하고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뭐냐면 경락체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양이 부조화가 돼서 이제 어떤 경락, 음경락이든 양경락이든 또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심하게 어긋나서 실제 이제 기경까지 이제 침범을 당하고 결국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 음양이 부조화되어 있는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귀만 가지고서 어떻게 다 해결하겠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몸 자체에 있는 12경락을 잘 조절을 하면서 음양을 또 조절을 하면서 귀를 갖다가 보조요법으로 쓰실 때는 이 귀의 어떤 그 사용은 정말 요긴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귀를 대해야 돼요. 접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귀 진단법은 이미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희들 할 때는 초창기였고. 근데 어쨌든 귀 진단법은 기존에 있는 진단법 어느 부위 해당 혈자리에 색소가 있다, 충혈이 되어 있다, 다음 뼈가 함몰이 되어 있다, 돌출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그 해당 부위에 어떤 데미지를 입고 있구나라는 진단을 해내고 그때 그것을 자극을 해서 그 해당 부위와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원래 자체에 뿌리가 깊은 병을 해결을 하는 것은 그 차원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 진단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정말 귀 진단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탁월한 것은 이 척추뼈의 형태와 척추뼈의 척추 라인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절이 내장기관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통해서 진단하는 것은 정말 그게 잘 이게 경험이라든가 캐리어만 잘 쌓으시면요 정말 탁월한 진단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12경맥을 갖다 조절을 하더라도요 보조요법으로 해서 귀를 갖다가 티침을 유침을 시킨다든가 자석을 귀에도 자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S극을 쓰시면 돼요. 그 자석을 붙여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보조요법으로 쓰기에는 귀는 정말 유용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척추 라인 그 다음에 골반 여기에 따라서요 어디요? 갑상선에서부터 내장기관 전체하고 생식기까지 다 판단할 수가 있고 진단할 수가 있고 그 해당 혈자리를 만약에 소화기가 안 좋다면은 소화기 해당 혈자리
척추 라인 쪽을 병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뇌까지도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자극이 몸과 온전하게 자극이 서로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만 중심의 기본적인 것은 경맥 조절이나 침이나 쓰시는 분들은 음량을 조절한다든가 그 다음에 육기적인 기운을 조절하는 것은 이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귀를 통해서 이게 뇌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넘어가죠. 다음은 눈으로서 눈하고 눈 주변의 어떤 상태로서 진단하는 방법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